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김유영입니다. 자, 9월 6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력평가 이 시험 치르느라 조금 고생들이 있었을 건데요. 근데 이 통합과학 시험이 수능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한테 수능을 한번 연습해 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그냥 과제예요. 숙제인 거고, 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시험은 통합과학이 수능 형태로 나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이면은 아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가 조금 되기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수능 형태의 시험에 대한 대비. 어차피 여러분이 고3이 되면 당연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들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그냥 수능 문제예요. 차이점은 얘는 지금 물화생지 섞여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수능은 나뉘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만큼 칭찬받으면 되는 거고요. 못 본 친구들도 혼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게 발판이 돼서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연습하고 조금 더 공부해서 성적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험보다는 중간고사 대비입니다. 자, 오늘 스무 문제 같이 풀이를 해볼 거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구나라는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1번. A 원자의 결합, 그래핀이네요. 그럼 탄소예요, 탄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에 대한 옳은 설명. A는 탄소네. 그래핀은 유연성, 휘어진다니까요. 그쵸? 전기 전도성 100% 있어요. 탄소로 이루어진 애들 중에서 전기 전도성 안 갖는 애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습니다. 나머지 탄소 동소체라 그러지? 전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기니디 5번. 2번.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생체 촉매인 카탈레이스 효소지. 효소는 촉매니까 활성화 에너지 EA를 낮춰줍니다. 예. 이거는 안 바꿔요. 이거는 안 바꾸고, 그래서 C는 반응열이라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겁니다. 화학 반응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요렇게 가는 거는 이게 높네요. 활성 에너지가 큰 거고, 요렇게 가는 거는 니은으로 가는 거는 활성 에너지가 낮네. 따라서 니은인 경우가 바로 카탈레이스. 자, 그러면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네요. 예, 2번이죠. B. 3번. 이거 오랜만에 본다, 그지? 가와 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원자가 생성되기 전후의 우주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기준이 38만 년이지? 전후, 빛과 물질이 분리됐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우주의 진화 과정은 가에서 나 순서가 됩니다. 그렇겠죠.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맞아요. 답은 5번. 4번. 식물 세포를 설탕 수용액에 넣기 전과 넣은 후. 이 설탕 수용액은 고장액이라고 부르지,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요. 다만 얘는 쪼그라들 때 세포벽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원형질 분리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게 수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삼투라고 하죠. 물의 확산. 왜냐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잖아. 물 따지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물이 많은 거고 여기는 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확산. 물의 확산이 삼투예요. 니은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왜 없습니까? 나간 거죠. 세포의 부피가 왜 증가해요? 안쪽은 쪼그라들었는데 세포벽이 막아주니까 부피 변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정답은 1번 기억. 5번. DNA, RNA, 단백질로 가는 과정이네요. 네, 우리 요 과정을 우리 전사라 그랬고요. 전사. 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요.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가는 번역이죠.
A는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 자, 지금 보면 DNA가 전사된 상황을 보니까 C, T, A, 반대쪽이 G, A, T 상보결합하니까 G, A, T가 넘어와야 이게 되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주형이야. 얘가 주형인 거고요. 단백질 만들어질 때는 요 코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가는 번역이다. 네,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기억은 코돈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까지는 사실 트리플렛 코드 유전 암호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코돈이라고 하죠. 보통. A를 지정하는 RNA의 염기서열은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와야 돼. 그러면 U, C, C가 돼야지. AGG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니가 맞아요. 6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칼리 금속 하면 페놀프탈레인 단골로 등장해.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 물에 녹이면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Na, 나트륨 녹이면 NaOH 돼요. 예, 이렇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붉게 변합니다. 이때 실험 가를 봤더니 칼로 자른 단면을 봤다. 단면의 광택이 사라졌다. 산화물이 형성이 된 거예요. 표면에. 얘 더 금속이 아니거든. 산화물은. 그러면 광택이 사라져요. 금속은 아니잖아요. 녹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나에서 A는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했고요. 기체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밀도가 되게 작다는 거예요. 물보다 작다. 기체가 발생했네. 누구니? 수소. 수용액이 붉게 변했어. 염기성. 이걸 알려주는 거네. 기억.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녹슬었어요. 산화물.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전자를 잃는다. 산화된다라는 표현. 같은 말이 전자를 잃는다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나에서 반응 후에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아니죠.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 7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 단백질, 인지질 구분하는 과정. 리보솜은 단백질 만드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인데 나머지 핵산 간에 오케이. 기억에는 펩타이드 결합, 예, 단백질 만드는 기본이 되는 그런 결합이야. 니은은 인지질 내.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맞아요. 예, 기니디가 다 맞네요. 5번이 답이고. 8번. 다음은 다양한 탄소 골격 모형을 보면서 학생 ABC가 대화한 내용인데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 맞아요. 이거 뭐 14족 원소니까 당연한 거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사슬, 가지,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달린 걸 가지라 그러고 이걸 고리라 그러죠. 이 친구가 이걸 사슬이라 그래. 완전히 펴져 있는 거. 이 친구가 얘기할 거. 결합이 겹쳐서도 되네. 중복된 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중결합이라 그래. 다중결합.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건 단일결합이라 그래요. 두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전자쌍은 최대 2개야. 두 탄소 사이에? 이렇게가 최대지? 왜냐면 공유하는 거니까 전자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것만 얘 거거든요. 이탄소 거. 보라색으로 칠한 게 이 친구 거예요. 이 친구 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 쌍을 공유하겠네요. 그러니까 2개라고 하면 틀렸지? 그래서 8번은 3번이죠. A, B. 9번.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 X와 Y, 물질 XY, Y2에 대해 Y2 하니까 이거 비금속이네.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은 이온 결합 물질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왜냐하면 X가 금속으로 줄 가능성이 높지. 자, 근데 원자 X와 Y의 전자수는 2만큼 차이 난대요. 또 X, Y와 Y 둘에서 모든 원자와 이온은 이라고 보면 좋네. 그냥 좋어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전자수의 차이가 둘이라는 건 원자 번호가 하나 건너갔다는 얘기거든요. 플로린을 보면 9번이잖아요. 10번이면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 11번이야. 요런 얘기예요. 또는 그 밑에 있는 애 염소, 아르곤, 또 그 다음 누구니? 칼륨이죠? 예. 이 관계 아니면 이 관계인데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겠네. 17번, 18번, 19번 이렇게 되지. 얘가 누구야? 이게 Cl2 되는 거니까 얘가 Y, 얘가 X. 따라서 XY는 KCl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는 조금 틀린 친구들이 좀 있긴 하겠어요. 자, X는 3주기 원소, X가요 4주기예요. 틀렸지.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커요. X와 Y가 결합할 때 전자는 X에서 Y로 갑니다. 금속이니까. XY 수용액 전기 전도성 있어요. Y2는 뭐 X2, Y2, Z2, W2 뭐 이러면 전부 다 공유 결합이지. 4번이다. 그죠? 10번. 표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소기관 유무를 나타낸 겁니다. 옆록체 있으니까 이 식물이겠네? 이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간세포네요. 사람. 이에 대한 설명, 기억은 O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있어요. 얘 없으면 죽어.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A는 은행나무 잎의 세포입니다. A의 식물 세포인 것 같아요. B에는 세포벽. 오, 사람 세포가 세포벽이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 기니 3번. 11번. 자, 요것도 아마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처음 P, Q, R 지나면서 낙하하는 모습인데요.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래요. 여기가 여기에 2배야.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자, 우리 이 자유낙하잖아요. 자유낙하는 뭔 뜻이냐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거든. 등, 가속도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속도 변화를 따져보면 이쪽에서 만약 속도 변화가 2V만큼 발생했다면 여기선 V만큼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기억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잖아요. 틀렸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도 바뀌지 않아요. 이것도 틀렸어. 같다니까 맞죠. 같으니까 맞은 거고요. 이것도 같다네. 다르다가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이나 봐. 자, 디귿.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예요. 네. 이걸 잘 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 뜻을. 등가속도 운동 1초에 가속도가 같으면 속도 변화가 같은 겁니다. 1초 동안 변화가. 알겠지?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자, 가속도라는 말 혹시나 높아지면, 왜냐면 이게 수업하면서 쌤이 항상 강조하거든. 1초에 v/s씩 변하는 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거든. 그럼 3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니? 그러면 애들이 얼마 어디다 넣어요? 식 뭐로 계산해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김밥 한 줄에 1,000원인데 3줄 사면 얼마? 3,000원 바로 나오지? 1초에 V인데 3초면 얼마? 3V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요. 12번. A, B, C는 중력에 의해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현상의 원리인데 어떤 높이에서 대기압은 그 위로 쌓인 대기에 작용한 중력에 의해 무게 때문에 그래요. 무게. 공기가 날 눌러서 그래요. 기체가. 중력, 무게입니다.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른 상대적 중력의 차이에 의해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밀도 차 때문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요. 중력이 없으면 안 돌아요. 대류가 안 돼요.
중력이 있어야 밀도가 큰 애들이 중력을 더 많이 받아서 힘을 더 많이 받아서 밑으로 끌려 당겨 내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B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동일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기가 쉽다. 이게 이래서 그 지구형 행성에는 CO2 같은 무거운 기체들이 많지가 않고 저기 멀리 가면 그 목성형 행성 정도 가면 걔네는 덩치가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중력도 엄청 클 거고 헬륨이나 수소 같은 게 많아요. 지구에는 많지가 않지만 이래서 이래요. 옳은 자연현상만 설명해보자.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왜 증가해요? 안 되죠. 줄어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밀물, 썰물은 주로 바닷물 밀도차 밀도차가 아니지. 이거는 달과 지구 사이 인력 때문이죠. 거기에 태양도 도와주는 거고. 분자의 질량이 작은 수소 헬륨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의 대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네. 목성형 행성에는 많습니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13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써봐야지. 채워 넣으세요. 헬륨, 리튬, 얘는요 플로린. 금속 원소는 두 가지. 맨날 낚아요. 이것 때문에 틀렸어.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그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돼 있네요. A와 B. A가 칠판이 잘 안 보여. A와 B. 일쪽이네요. 그죠? A, B. 요게 A, B, C구나. 자, 원자과가 같고요. B,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까? 같은 주기잖아요. 2주기니까 맞네. 4번이죠. 14번. 판의 경계에 위치한 A, B와 주변 판들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가히 A, B에서 발달하는 지형 또는 지각 변동 길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어요. 아하. 이거 발산형 경계인데 이게 바다 해양판이니까 요거 해령이야. 해령. 얘도 해령이고요. 이게 변환단층의 일종인데요. 케인단층이라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와서 여기 판에 딱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때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일단 기억이 아니라 1번이구나. 1번 A에선 해구가 발달합니다. 왜요? 변환단층인데요. 이건 그냥 어긋나는 거잖아요. 땅덩어리가. B에서는 소멸하지 않아요.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화산 활동은 기억에 속합니다.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했을 때 기억, A 지점에만 있는 게 화산 활동이다? 오히려 B 지점에만 화산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틀렸고. 지진은 니은에 공통점이에요. 여기도 지진이 있고 여기도 지진이 있어요. 맞아요. 습곡 산맥은 디귿에 해당합니다. 해령이겠지. 습곡 산맥이 아니라. 4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조금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 보이긴 했네요. 14번도. 15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ABC를 나타낸 건데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이거는 직권과 기권 사이가 될 거고 해수 증발로 태풍 발생. 이거는 수권과 기권이 될 거고요. 식물체로부터 석탄이면은 생물권에서 석탄 직권이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 요거랑 맞는 걸 골라봐라. 그다음에 요거 이게 틀렸고요. 요거 가능성 있네요. 이게 답이네요, 그냥. 왜냐면 이것도 틀렸지. A가 어디 있어? 직권, 수권 이것도 틀렸고 수권, 기권 이것도 틀렸네. 2번이네요, 이거.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이건. 16번. 충격이 가해질 때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없으면 되게 엉덩이 아프죠? 자전거 탈 때. 보호하는 데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 충격량이 어차피 같다면 충격량, 임펄스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의도가 이거지. 얘를 늘려서 이걸 줄여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점프 착지할 때 무릎을 굽혀서 부상을 방지합니다. 네, 시간을 늘린 거고 푹신한 소재가 내장된 안전모, 네, 시간을 늘린 거고 야구 경기에서 폿은 스펀지가 내장된 몸통 보호대를 착용해서 부상을 방지한다. 역시 시간을 늘렸네요. 정답은 5번 되겠네요. 17번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원시별 별 S 적색 초거성. 이거는 주계열성이겠지. 지금의 태양 초신성 중성자별 넘어가네. 별 S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과 비슷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별 S예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만들어져. 이것까지는 태양하고 똑같을 건데 이렇게 가잖아. 초거성이잖아요. 적색.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가지 초신성 못 가요. 중성 못 가요. 만약에 얘보다 질량이 더 크다면 블랙홀도 만들어질 거야. 근데 태양 정도 가면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백색 외성으로 가죠. 태양은 질량이 작으니까 얘는 질량이 큰 거예요. 비슷하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중심부의 온도는 원시별이 S보다 낮다. 중심부의 온도요.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원시별은 이땐 별이 아니야. 무슨 얘기? 핵융합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거고 별 붙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1000만 도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중심 온도가. 그치? 그러니까 S가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중심 온도는. 그러니까 원시별이 S보다 낮다 그럼 맞는 거지. 가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탄생을 하느냐. 가가 어디 있어? 이거네요. 이거 말이 안 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때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자, 답은 몇 번? 니은만 맞네. 1번. 18번. 기권의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ABC에 대한 설명. A는 여긴 대륙권, 여긴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A에서 대류가 일어납니까?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온도를 보면 지구 복사열 때문에 이 지표면이잖아요. 지표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지구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당연한 얘기야. 얘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온도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거든. 이거는 이해해요. 왜? 태양의 영향을 직접 받을 거니까. 워낙에 높으니까요. 근데 얘가 좀 많이 이상한 거죠. 왜 도대체 올라가느냐, 온도가. 여기가 제일 뜨거워서, 여기 제일 뜨거운 데서 멀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뭐 있더라? 오존층이 있더라. 오존층이 뭐 하니까? 자외선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 B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온의 일교차는 C에서 가장 크다. 일교차니까 가장 크겠죠. 왜냐면 아래쪽에서는 사실 대기권이 이게 대기권의 대기 압력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확 대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 효과라든지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교차가 많이 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다 맞네요. 5번. 19번. X2마 전자 배치네요. X 이거 이온의 전자 배치인데 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10개. 10개니까 2개는 남의 거 얻어왔을 거고 원래 얘 8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산소야. 얘는 산소. X는 비금속입니다. 네, 맞아요. 양성자수 산소 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아니에요. 됐지? 그 다음 X2에서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 쌍수 O2잖아. O2는 이렇게 생겼어. 전자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공유 전자 쌍수는 2개입니다. 틀렸네. 19번은 1번이고. 마지막 문제. 자, 얘도 틀린 친구들이 많아 보여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고정된 속도 센서와 힘 센서 사이에 A를 놓은 다음에 A가 힘 센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하게 했어요. 그리고 힘 센서의 충돌 직전과 직후에 A의 속력을 측정을 하고요. 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충돌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해봤어. 그래서 A를 B로 바꾼 다음에 과정을 반복했더니 이런데 B로 바꿨더니만 B는 이렇게 돼 있네. 각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이루는 면적은 S1, S2가 같대요. 같은데 같다. 이건 무슨 얘기? 충격량은 서로 같다.
근데 B는 시간이 더 기니까 힘이 줄었어요. 힘이 준 거고 얘는 시간이 더 짧네요. 실험 결과 A는 충돌 직전에 2에서 0만큼, 3에서 0만큼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속도가. 근데 충격량이 같으니까요.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질량은 3대 2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얘가 뭐 3m이라고 한다면 얘는 2m인 거고 충돌 전 속도가 2였다면 얘는 3이니까 이게 0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래야지 둘이 충격량이 같다라는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기억 보면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둘이 같아야 돼. 면적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B가 어떻게 같아요? 그래프에서도 다르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A가 3일 때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D근 맞는 거예요. 정답은 2번 D근만 맞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험은 여러분이 내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험일 거고 또 하나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 일환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못 봤다고 이렇게 막 시무룩해 있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잘 봤다고 해서 와, 나 과학 잘하나 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